박미수 원장입니다. 우리 중년 여성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골밀도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건강검진할 때 빠지지 않고 매년 하시는데요. 칼슘, 비타민 D, 심지어는 이제 고지다홍증 약을 먹어도 낮아진 골밀도, 즉 고지다홍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매년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토로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특히 이 한 가지 섭취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검사했을 때 외형적으로 수치적으로 이 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고지다홍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섭취가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낮은 골밀도가 되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정상적인 뼈, 그 다음에 듬성듬성해진, 그러니까 골다공증, 뼈에 다공, 구멍이 많다는 거죠. 고지다홍증이 됐을 때 뼈는 보기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고지다홍증이 되면 골절, 뼈가 부러지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척추골절, 고관절골절, 솔목골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그렇게 약해졌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미세한 골절들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지만 조그마한 어떤 실검들이 가고 그것들이 근육 쪽에 데미지를 주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만성 통증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나 관절의 변형으로 인해서 자세라든지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뇌졸중, 심근경색, 암뿐만 아니라 골절로 인해서 고지다홍증 때문에 골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병상생활을 하면서 잘 일어나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거를 인해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건강상의 침해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낮은 골밀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이미 미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건강 문제, 중년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알죠. 우리가 주로 이제 T스코어를 보는데, 우리가 자기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평균치에 비해서 자기의 골밀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상으로 떨어져 있으면 고지다홍증 약 보험을 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골밀도 검사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척추 L1, L2, 요추 쪽에 L3, 4, 5 이 부분을 보고, 주로 이렇게 또 대퇴골 쪽에 그걸 보고, 가장 중요한 부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낮은 골밀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칼슘 섭취, 비타민 D, 고지다홍증 약까지도 잘 먹고 있는데도 골밀도가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특히 또 우리나라 중년 여성분들이 중년이 되면 소화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단백 섭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낮은 단백질 섭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몸의 어떤 근육량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징후에서 단백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징표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향후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또 호르몬의 어떤 부족, 호르몬 이것이 부족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우리 배 쪽이 볼록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한 그런 어떤 체형을 나타낼 수 있고, 노화에도 어떤 관계되는 그런 호르몬의 부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뼈의 35%를 이루는 콜라겐은 단백질 분자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단백질 섭취는 뼈를 이렇게 잘 붙이는 이렇게 악교 같은 역할,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 잘 살펴보니까 단백질 섭취량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육량과 골량, 골밀도 양은 함께 갑니다. 뼈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또 늘리기 위해서도 골량을 채워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운동할 때 자기는 모르는 굉장히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과 골밀도 함께 채워야 되는 우리 중년 여성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분석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이거는 저의 이제 인바디 검사인데요. 인바디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골격근 양이 있습니다. 근육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혈압이나 간 기능이나 당뇨 수치 못지않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근육량이거든요. 체성 분석 한 번만 해봐도 내가 골밀도가 떨어질 때 근육량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체성 분석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성분은 지방률, 체지방률을 보기 위한, 내가 비만도를 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분들, 중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근육량을 보는데도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단백질의 또 하나의 효과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이죠. 그로스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은 어릴 때는 이제 뼈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때는 미네랄리제이션, 뼈의 밀도를 강화시키고 뼈를 촘촘하게 하면서 본 덴시티 임프루브, 뼈의 밀도, 골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의 재료도 바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뼈의 재료도 부족해지지만 이 뼈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칼슘의 또 뼈로의 접착제 역할, 그리고 우리 칼슘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뼈에 잘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칼슘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두 가지 작용합니다. 혈관에서는 칼슘이 혈관에 붙는 것, 혈관벽에 붙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뼈에서는 칼슘이 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K를 제대로 섭취해야지 우리 혈관의 칼슘 석회화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골밀도를 올려서 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K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녹색 채소, 과일, 육류, 곡류에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 아까 1번 단백질, 2번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 과일, 곡류를 충분히 섭취하자는 거죠. 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0.9g per kg. 1kg, 자기 체중 1kg당 0.9g 정도를 먹으니까 60kg의 여성이라고 하면 한 50g 정도를 먹어주면 될 것 같고요. 70kg의 남성이라고 하면 뭐 60에서 70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면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칼슘의 신장 배설을 촉진하는데, 일반인이 그 정도까지 많이 먹기는 쉽지는 않지만 너무 지나치게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지혈당증이 있을 때는 우리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충분한 섭취를 위해서 식이섬유 수치를 충분히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뭐니 해도 뼈에는 비타민 D죠. 비타민 D를 정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